2027년 대만 침공설은 최근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이 계획이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무산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에는 중동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며 그 민낯을 드러낸 중국산 방공 미사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사건은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산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중국 무기의 실전 실패가 한국 경제와 동북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우리가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나 빈말이 아니며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 정보 당국에 의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 아킬리노 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모든 군사적 징후가 중국이 시진핑의 2027년 지시를 아주 착실하고 정교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직접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3년간 전투기 400대와 주력 군함 20척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비축량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막강한 자신감 밑바탕에는 미군이 대만 해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인 AAD가 핵심적인 군사 교리로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전략의 필살기는 바로 중국이 독자 개발한 HQ-9 방공 미사일로, 중국은 이 시스템이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대등한 성능을 가졌으며 대만 해협을 철갑처럼 방어할 것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러시아의 S-300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은 시진핑이 미군 전투기를 대만 해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만들 비장의 카드라고 굳게 믿었던 가장 핵심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2026년 2월 28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합동 공습 작전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200대의 최첨단 전투기를 동원하여 이란 서부와 중부에 위치한 500개 이상의 핵심 군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입체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이란의 방공망은 연합군의 압도적인 공중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미중부 사령부인 센트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작전이 시작된 후 3월 7일까지 미국만 하더라도 무려 30개 이상의 이란 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며 전쟁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반전은 당시 이란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던 방공 시스템이 다름 아닌 중국산 YLC-8B 레이더와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평소 이 미사일이 미국의 F-22나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기를 250km 밖에서 탐지하여 확실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실전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수백 대의 연합군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휘저으며 수천 발의 폭탄을 쏟아붓는 동안 중국산 방공망은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하며 카탈로그 데이터의 허구성을 증명했습니다. 실전 성능과 선전 문구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는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산 방공망의 이러한 굴욕적인 실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며, 이미 불과 9개월 전에도 똑같은 무능함이 다른 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감행한 오퍼레이션 신도르 작전에서도 중국산 HQ-9 시스템은 인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며 다시 한번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1년도 안 되어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연달아 터진 이 참혹한 실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무기체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임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중국산 방공망은 실제 전쟁이라는 냉혹한 시험지 앞에서 연이어 백지를 제출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에게 그 무엇보다 뼈아픈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란에 배치된 HQ-9 미사일은 사실상 중국 본토 방어망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출형 모델이기에 이란의 패배는 곧 중국 본토의 안보 위기이기도 합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또한 이란의 HQ-9 미사일이 현대적인 스텔스 전력 앞에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의 무력한 상태였다고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인텔리전스 전문가들은 HQ-9 포대들이 작전 시작 단 1시간 만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무기 수출국으로서 베이징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는 지금 엄청난 심리적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핵심 방어망이 실전에서 휴지 조각처럼 뚫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개입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데 그 핵심 병기였던 방공망이 처참하게 실패했으니 침공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중동이라는 잔인한 전쟁터에서 중국산 무기와는 정반대로 경이로운 방어 신화를 써내려간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이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UAE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파상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UAE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탄도미사일 174발, 자폭 드론 689기, 순항 미사일 8발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UAE는 자신들의 다층 방공망을 가동하여 탄도미사일의 92%, 드론의 93%를 격추했으며 특히 순항 미사일은 단 한 발의 예외 없이 전량을 요격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방어작전의 심장부에는 바로 한국산 천궁이가 있었으며 실전 배치되자마자 그 압도적인 요격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UAE에 배치된 천궁이 포대는 약 60여 발을 발사하여 무려 96%라는 경이로운 요격 성공률을 실전에서 기록했습니다. 96%라는 수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실제 전장 상황에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그야말로 독보적인 성능의 증거입니다. 중국산은 단 한 대의 항공기도 잡지 못한 채 무너졌지만 한국산은 96%를 격추했다는 이 극명한 대비는 무기 체계의 급이 다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천지 차이의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기를 대하는 태도와 개발 철학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기술을 몰래 역설계하여 겉모양을 복제하는 데 급급했지만 대한민국은 러시아 기술을 정식으로 도입하여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입한 원천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IT 기술과 정밀 제어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궁, 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면서도 성능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최고의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천궁, 이 한 발의 가격이 약 15억 원일 때 패트리어트는 50억 원을 상회하니 가격 경쟁력과 실전 성능을 모두 잡은 한국 방산의 세계가 열광하는 것입니다. 천궁이의 놀라운 성과가 알려지자마자 UAE 정부는 개전 일주일 만에 한국의 추가 구매를 긴급히 요청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계약의 납기를 앞당겨 달라고 독촉했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소진 중인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는 간절한 2차 요청까지 보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이 현재 운영 중인 천궁이 포대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비공식적으로 타진할 정도로 UAE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8일에는 UAE 공군의 C-17 수송기가 직접 한국 땅을 밟아 천궁 유도탄을 긴급 공수해가는 이례적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기존 계약국에 납품해야 할 8조 원 규모의 물량이 쌓여 있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5년 기준 한화, 로템, KAI, LIG 등 방산 빅사의 연간 수출액은 30조 원에 육박하며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의 핵심 효자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주 잔고로 2021년 40조 원대였던 규모가 2025년 말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하며 향후 5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K방산의 비상이 왜 대만 침공과 연결되는 걸까요? 그 답은 중국 무기의 실전 실패 소식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대만의 시선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술적 결함을 완전히 개선하지 못하는 한 미국의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전력에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수조 달러가 투입되는 대만 침공 작전의 핵심 무기가 종이 호랑이로 판명난 것은 침공 계산기를 완전히 새로 두드려야 하는 대사건입니다. 미국 CSIS의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승리하더라도 항모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겠지만 중국 역시 공군과 해군 전력이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만약 대만 침공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중국은 경제 붕괴와 서방의 제재, 그리고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무기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군 내부에 뿌리 깊은 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초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의 미사일 연료통에 실제 연료 대신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미국 정보 당국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서부 신장 지역의 미사일 경납고들은 발사 시 뚜껑이 열리지 않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발견되는 등 핵미사일 관리 부대조차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분노한 시진핑은 즉시 군부 대숙청을 시작했으며 2022년 이후 공식 숙청된 장성만 36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110명에 달하는 고위 인사가 제거되었습니다. 국방장관 2명이 연이어 해임되고 로켓군 사령관들이 줄줄이 숙청된 이 사태는 1967년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광풍입니다. 무기에는 물이 들어있고 장군들은 감옥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과연 이 오합지졸의 군대를 믿고 대만 침공이라는 도박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 K방산이 중동에서 증명한 압도적인 성능은 중국의 침공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생산하는 TSMC가 멈추게 되고 이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까지 한국 경제 전체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들이 중국의 1차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 혼란을 틈타 개입할 경우 한반도가 대만에 이은 제2의 전선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시나리오이며 바로 그 평화를 지키는데 K방산이 의도치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증명된 중국 무기의 무능함은 역설적으로 전쟁의 억제력을 높였고 K방산은 평화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중국의 방산 수출 시장은 유례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비싼 돈을 주고 살 나라는 어디에도 없으며 이로 인해 베이징의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압도적인 성능과 가성비를 실전에서 증명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방산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증가를 넘어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안보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세계 12위권 수준인 방산 수출 순위를 세계 4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차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에 이어 이제는 방산까지 세계를 제패하려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고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오늘 전해드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중동에서 증명된 K방산의 힘이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산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K방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아주 고마운 효자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만든 무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의 그림자이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세계 질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은 제가 더 가치 있고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무엇보다 큰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